밤에 듣는 조선 야담.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고을의 점집에 선비와 점쟁이가 마주 앉아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말 그 말을 믿으라고? 그렇습니다. 참. 죽음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급제하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그야 당연히 과거 급제가 중요하지. 하지만 육아의 뜻을 받드는 선비로서 내 어찌 그런. 저야 나온 점괘를 그저 읽어드렸을 뿐입니다. 선택은 이생원께서 하실 몫입니다. 아니 이 사람아, 무슨 정계가 그런 게 있는가? 소복 입은 여인이라 하면 과부이거나 상중의 여인인데 어찌 그런 여인과 내가. 선비가 불쾌한 듯 점쟁이의 집 방문을 걷어차고 나오는데 점쟁이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도련님께서 살 방도는 진정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끼 이 사람아, 관두게. 이 사람은 이기경이라는 사람으로 집안은 가난하였으나 머리는 똑똑하여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 중에서도 글솜씨가 뛰어나기로 유명하였지만 이상하게도 대과에서는 여러 번 낙방하였지요. 그래도 반드시 이번만은 급제하려고 먼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오직 글 공부에만 전념하였습니다. 그러다 대과 시험 날이 다가오니 마음이 초조하고 답답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이번 과거 길에 죽을 애군이 들었다는 소리를 들은 것이지요. 거참, 살려면 소복 입은 여인을 얻어라? 그렇게 꺼림칙한 소리를 듣고 이생이 한양으로 떠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높은 고갯길로 들어서 깊은 산속을 지나가는데 해는 뉘엿뉘엿 떨어지고 있었고 까마귀 울음소리마저 들려오니 이생은 낙엽 밟는 소리에도 섬뜩하여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는 것만 같았습니다. 죽음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소복 입은 여인을 얻으시겠습니까? 순간 점쟁이의 말이 귓가에서 맴도는데 이생은 두려움에 온전한 정신으로 걸음을 옮기기가 힘들 정도였지요. 그때 어디선가 호랑이의 포효하는 소리가 들리자 이생은 걸음 하나를 살려라 내달리다. 자빠지고 대굴대굴 구르다 내달리기를 반복하다 간신히 산중에서 집 한 채를 발견하고 대문을 두들겼습니다. 계십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이생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었는지 누군가 대문을 열고 나오는데 70은 먹었을 법한 노인이었지요. 니시여? 지나가던 과객이온데 하룻밤 신세 좀 질 수 있을까 합니다. 노인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는 이생을 보고 안타까운 듯 그를 맞았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산중에 호랑이가 출몰하여 낮이건 밤이건 함부로 다니다가는 호랑이 밥이 되기에 십상이요. 안 그래도 산중에서 호랑이 소리를 듣고 죽으림을 다해 산을 뛰쳐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구려. 우리 집은 안전하니 걱정 말고 편히 쉬었다 가구려. 네, 고맙습니다. 이생이 한숨을 돌리고 행랑채에서 행장을 풀고 있으니 곧이어 여종이 저녁밥을 내왔지요. 그런데 저녁 시간이 지났는데도 밥은 같이였는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반찬과 국을 내온 모양이 정갈하고 모두 맛이 좋았습니다. 살다 보니 호랑이 덕에 이렇게 편히 대접받으며 쉴 줄이야.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이생이 저녁 밥상을 물리고 가끈을 풀어놓고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가야금 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 안에서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사람을 귀를 홀리고 정신이 아득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이생이 방문을 열고 소리를 쫓아 안채 깊숙한 곳으로 홀린 듯 향했는데 소복을 입은 여인이 방 안에서 가야금을 타고 있질 않겠습니까? 청초한 모습의 여인의 눈에는 왠지 모를 슬픔이 서려 있는 듯하였고 가냘픈 손으로 울리는 가야금 소리는 듣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지요. 점쟁이가 말한 여인이 저 여인이란 말인가?
저토록 아름다운 여인이라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구나. 이생이 감탄에 맞지 않으며 여인을 보고 있는데 구름에 가려있던 환한 달이 뜰을 비추자 이생의 모습이 드러났고 여인의 가야금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에구머니나. 순간 이생과 눈이 마주친 여인은 화들짝 놀라 창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생 또한 훔쳐보던 것이 부끄러워 서둘러 행랑채로 돌아가 누웠지만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에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다음 날 이생은 병이 들었다며 누워서는 해가 높이 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 노인이 와서 보니 이생은 신음을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했지요. 그러자 노인이 걱정하며 친절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병세가 이러하니 오늘은 떠나기 어렵겠소이다. 산중이라 주변에 여관도 없으니 거처를 옮기기도 어려울 것이요. 우리 집이 가난하지 않으니 아무 염려 말고 며칠 더 머물며 몸조리 하다가 가시오. 이생은 더 머물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여인과 연을 이을지를 고민했지요. 하지만 하루해가 저물도록 심사숙고해도 이생은 여인에게 어찌 접근할지 방법이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날이 어두워지자마자 이생은 방에서 나와 안채로 들어가려 했는데 어제와 달리 오늘은 중문이 아주 단단하게 잠겨 있었지요. 이생이 못내 아쉬워하며 문 앞을 배회하다 담장 밑을 보니 한쪽 구석 아래에 사람 몸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이나 있질 않겠습니까? 이생이 그 틈으로 기어 들어가니 좌우가 꽉 조였지만 간신히 안채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 방을 보니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여인의 책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왔지요. 그리고 동쪽 방에는 불이 밝혀져 있지만 사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생이 살그머니 창문 아래로 가서 손가락에 침을 묻혀 구멍을 내고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방 안에는 깨끗한 이불과 요가 깔려 있고 사람은 없었습니다. 필시 그곳이 소복 입었던 여인의 방일 것 같아 몸을 가볍게 날려 마루로 올라가 몰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등불을 불어 끄고 방 한 구석에 가만히 엎드려 있었죠. 한참 뒤 책 읽는 소리가 그치더니 여인이 동쪽 방으로 와서 문을 열고는 그 자리에 서서 말했습니다. 불이 어떻게 저절로 꺼졌을까? 기름도 많이 부어두어 오래 갈 텐데 왜 꺼진 거지? 여인은 연거푸 이상하다 이상해 하다가 아, 춘나이가 제 어미 제사 지내러 가면서 끄고 갔나 보구나. 의심이 좀 누그러졌는지 여인은 즉시 들어와서 금침 위에 앉았습니다. 잠시 뒤 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려 했지요. 그때 이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제발 부인은 나를 좀 살려주시오. 부인은 한참 의심하던 차에 갑자기 남자 목소리를 들으니 깜짝 놀라서 이불을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그리곤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누구세요? 나는 행랑채에 머물고 있는 손님이오. 무슨 마음으로 깊은 밤 이곳에 들어온 건가요? 이생은 그제야 과거 길을 떠나기 전 점쟁이에게 들은 말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이번 과거 길에 소복 입은 여인을 얻으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고 얻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하였소. 나는 꼭 과거에 급제하고 싶고 또 꼭 살 궁리를 해야 하기에 오늘 밤 죽음을 무릅쓰고 여기에 들어온 것이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오직 부인의 한 말씀에 달렸으니 제발 나를 좀 살려주시오. 여인은 이야기를 듣고서 묵묵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길게 한 번 한숨을 쉬고는 말했지요. 저는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수절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제는 마음이 울적하여 가만히 가야금을 타다 뜻밖의 손님과 눈이 마주쳤지요.
그때 달빛에 비친 선비님의 모습을 보며 전 알 수 없는 설렘과 부끄러움으로 창문을 닫아 걸고 들어갔지만 사실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인연인가요? 사람이 살고 또 죽는 것은 천명에 달렸으니 어찌 가볍게 죽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여인은 선비를 허락하였고 둘은 밤새도록 운우의 정을 나눴습니다. 어젯밤 제 꿈에 황룡이 가슴과 배 위에 서렸어요. 이번 과거에 당신은 반드시 이름을 크게 떨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돌아오는 길에 부디 저를 버리지 마시고 꼭 데려가 주세요. 네, 약속하오. 반드시 급제하여 돌아와 당신을 데려갈 것이오. 잠시 후 날이 밝아왔습니다. 이생이 몰래 행랑으로 돌아가 누워 있으니 노인이 와서 정성스레 문병했죠. 어째 오늘은 몸이 좀 나았어? 네, 어르신. 밤새 어르신 은혜를 입고 몸조리하니 이제 병이 다 나은 듯합니다. 오늘은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다행이요. 내 집에 남는 말이 있는데 그걸 빌려드리겠소. 그걸 타고 과거를 보러 가시구려. 지나가는 과객에게 어찌 그렇게까지 은덕을 베푸시려 하십니까? 나도 이제는 늙어 말조차 탈 기운이 없구려. 더구나 집안의 남자라고는 나 하나니 말이 있어봤자 그것을 간수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오. 여기서 한양이 천리길이니 나보다 당신에게 말이 더 필요할 것 같소. 애써 사양치 말고 끌고 가시구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노인과 작별하고 말을 타고 상경한 이생이 얼마 뒤 과거를 보았는데 과연 장원급제를 했지요. 이생이 한양에서 3일 휴가를 하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여인은 여종에게 이번 과거에 누가 급제를 했는지 알아오게 하니 과연 이생의 이름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인은 크게 기뻐하며 화려한 옷 한 벌을 새로 짓고 잔치 준비를 성대히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길거리로 사람을 보내 이생이 내려온다는 소식이 있는지 탐문하게 했지요. 그리고 과연 이생의 행차가 내려오자 사람을 보내 모셔오게 하였죠. 주인 노인이 이생을 보고 치아를 하고 있는데 곧이어 소복을 벗고 화사한 옷으로 갈아입은 부인이 안에서 나와 노인에게 절하고 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집에서 아버지를 봉양하며 100년을 함께하고자 했으나 일이 이렇게 되었네요. 얘야, 아비는 걱정 말거라. 내가 행복하면 되었지 나는 상관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노인과 여인은 이별의 아쉬움에 부둥켜 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노인이 이생을 돌아보고 말했죠.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네, 딸이요? 그렇다네 내 딸일세. 아, 그랬군요. 그럼 장인어른 절 받으십시오. 노인은 곁을 떠나는 이생과 딸에게 수만금의 돈과 하인들을 딸려보내며 말했지요. 이 정도 돈이면 자네 집으로 돌아가. 힘들이지 않고 대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네. 부디 행복하게 잘 사시게. 이생과 여인은 노인에게 절하고 이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돈으로 가정을 풍족하게 꾸리며 아들, 딸 7을 낳아 살았으며 훗날 이생의 벼슬이 정의품에 이르렀다 합니다. 그래 알아보았는가? 네, 대감마님. 충청도에 이기경이라는 선비가 있는데 글재주가 남다른데 지금까지 대과시험에 번번이 물을 먹었다 하옵니다. 그래? 사는 형편은 어떠한가? 궁핍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대과시험의 꿈을 못 버리고 얼마 전에는 공부에만 전념하려고 친척들에게 돈을 꿨다 합니다. 그럼 그 친구 사주는 알아보았는가? 네, 그와 친한 점쟁이가 있어 그에게 알아왔습니다. 그래 수고했네. 이 친구 사주를 보아하니 우리 딸과 궁합이 잘 맞겠어. 곧 관운도 따르고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점쟁이에게 일러두고 그를
미리 준비한 집으로 오도록 하게. 네, 대감마님. 그런데 아씨가 허락하실까요? 내 딸은 내가 설득할 테니 걱정 말고 쇠돌이를 불러 좌의정 대감에게 내 편지를 전하고 오라 하게. 네, 대감마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